어제 부산에서 6.25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유엔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때 늦었고 천번 만번 감사함을 표시해도 늦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안보 이슈나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나 이런 것은 이제 뉴스조차도 되지 못하고 뉴핑의 말에도 별로 안 봅니다. 이런 골치 아픈 부분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식하고 부동산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신경을 집중시키고 싶다. 이게 요즘 다수의 젊은이를 포함한 국민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내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에서는 서로 혈명 동맹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집단 안보를 통해서 그렇게 유지되어 왔어요. 자, 냉전이 깨어지고도 미국이 그야말로 단독으로 밀리터리 임페리얼리즘, 군사 제국주의를 갖다가 완전히 추구해가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그 말에 어폐가 있다면 미국 단일 패권주의가 관철되는 동안에는 이 말이 맞았어요. 미국의 단일 패권이 무너진 타이밍이 언제냐? 공교롭게 세계화가 무너진 타이밍과 일치합니다. 한 2005년 정도에 세계화가 거의 붕괴되기 시작해서 2008년 금융위기로 나타났는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미국의 단일 패권은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센 나라의 원 오브 댐이 되어버렸고 미국의 경제력은 금융위기 이후에 급속도로 붕괴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고 또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그걸 화폐를 발행해서 남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크게 오산이다. 미국이 한국을 갖다가 수출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무역 바운더리를 개방해줬다. 쿼터를 줘가지고 수출하게 했다. 한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차관을 제공했다. 주한미군을 보내서 지켜준다. 자, 그리고 좌파들은 가라 해도 미국은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 한국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들을 지금 국민들에게 퍼뜨리고 그것이 상당히 먹혀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냉전식 발상이죠. 지금 미국은 자국을 지키는데도 급급하고 있어요. 미군 병력이요. 지금 현역에 해당하는 상비군이 14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미국이 이 140만 명의 육해 공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 상황이에요. 미국의 경제는 지금 갈수록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유럽, 일본 같은 전통적 강국들이 전부 경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도 미군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경제가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했고 그 포퓰리즘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트럼프 구호대로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고 이 미국 우선주의가 그야말로 극단적인 미국의 보호주의, 폐쇄주의적 성향으로 정치, 경제, 지정학적 안보 형태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가 되나 극단적인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만 점점 서로가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것은 영원히 주둔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고 머지않아 굳이 오프라인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처리하면 되고 소수의 연락병 형태로만 한국에 존재하면 된다라고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절대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뭐 한 2만 8천 명에 가까운 주한미군 숫자, 지금 한국에서 계속 주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오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에 있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시도했고, 김정은과 협상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틀을 빌려와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믿고 안 믿고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미국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국은 유엔군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혈맹, 동맹 이야기하고 안보를 갖다가 우방들과 강화한다 어쩐다 하는데, 우방이라는 개념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나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다 왜 저렇게 도와줬냐? 그거는요, 육지가 한 덩어리로 연결된 유럽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우크라이나 국경이 러시아 국경이 될 거고, 원래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겨우 독립했던 리투아니아 등 발틱 삼국도 그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과거에 러시아의 위성 국가인 것도 차례대로 다시 러시아에 흡수되겠지요. 한번 피맛을 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차례로 과거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들을 다 러시아 영역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서유럽을 위협하게 되겠지요.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영토 사냥꾼으로서 이 국가의 의미를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다 달라붙어서 나토 등이 다 동원되어서 막 무기를 주고 하는 거죠. 자, 미국은 유럽을 지켜주고 유럽과 동맹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트럼프는 나토 보기를 우습게 봤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도 내년 11월 이전에는 자, 러시아가 무너지든 푸틴이 쫓겨나든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우크라이나는 어느 날 전선에서 탱크, 장갑차, 포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도로 보면 육지로 서유럽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한국은 지도로 보세요. 섬하고 똑같이요. 반도 북쪽까지는 다 중국, 러시아 같은 이 패권주의 국가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죠. 반도 남쪽만 서방과 관계를 유지하며 섬처럼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한국이 북한에 의해서 공산주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서방 국가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다 건너서 180km 건너서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댐으로 삼아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우크라이나와 같은 시급한 자신들의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의 관점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요. 또 과거 한국이 서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는 재래식 전쟁, 그래서 그 재래식 전쟁에는 감청, 도청과 각종 정보 수집과 이게 한국이 적진에 깊숙이 박혀 있는 초소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 전쟁 자체가 그야말로 드론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사이버로 하고 하는 세상에서 미사일로 하고, 자, 한국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해관계가 과거처럼 사활을 그은 이해관계로 한국의 주사파 진영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대선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때는 해구산이라는 지금 바이든과 이야기했던 뉴클레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NCG 그룹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건 니하고 바이든하고 했던 이야기고 됐고 나는 몰라. 확장 억제? 뭔 확장 억제? 우리는 북한하고 장거리 미사일 ICBM만 합의할 거야. 그래서 북한하고 군축협정에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무기를 컨트롤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끝낼 거야. 그래서 북한의 무기 중에서 미국까지 올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ICBM만 지금
폐기를 한다고 북한이 그걸 보여주고 쇼만 하고 미국에 건너주거나 폭발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 숫자를 북한이 뭐 한 자위적 차원에서 한 10개, 20개만 갖고 있고 남은 것은 폐기한다고 쇼를 해주면 우리는 북한과 군축을 맺고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그리고 정전이 아닌 종전협정을 같이 다 맺을 거야. 그리고 우리하고 북한하고는 적대 관계가 없어져. 북한은 이제 우리를 겨냥해서 공격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평양하고 워싱턴 DC 사이에 대사관도 설치하고 미국 해병이 평양에서 북한 대사관을 지킬 거야.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주한미군이 존재할 근거가 있나요? 그럼 곧바로 뺄 겁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을 가지 말라고 붙들어 넣을 근거가 있나요? ICBM만 합의하고 북한이 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트럼프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안 쏜다 하더라. 우리한테 그래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럴 거라 믿는다. 자, 일본하고 그때 한국이 마주쳐야 될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은 우리의 문제고요. 미국은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점점 포퓰리즘적 경향이 미국의 집권 세력에게 주어질 거예요. 미국이 일정하게 파시즘 국가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요, 그것은 적극적인 공세적 파시즘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행적 파시즘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극우 포퓰리즘 국가로 점점 진행되어 가게 되면서 아마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일이 상당히 발생할 거다. 그래서 전 지구는 극도의 혼란상에 빠져들 거라는 거예요. 중동에서 예멘에서 내전이 지속되고 시리아 내전이 지속되고 이라크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미국이 중동의 석유의 가치를 갖다가 이제 자국에서 이 석유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필요 없다고 보고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발생했고, 그래서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우디가 최근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이란하고도 관계 개선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의 대혼란에 빠져드는 것도 미국의 중동 정책과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같은 이 거구가 지금 이스라엘을 독재국가로 만들라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예비군을 다 거부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믿을 것은 뭐다? 이 상황에서 믿을 것이라고는요, 제가 봤을 때 자국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쇼, 김성한이가 NCG, 한미의 핵 확장 억제 그룹 회의를 포토 세션에 거쳐서는 안 된다. 즉 사진 찍는 행사처럼 보여주는 거. 미국의 켄터키함이 100만 번 오고 내부를 공개하고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핵 개발에 착수해야 되는 거야. 겉으로는 안 한다 하면서도 핵과 관련되는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가서 머지않은 시기에 아주 빠른 시간에 빠를수록 더 좋은 시간에 핵을 이렇게 한국이 만들었다라고 발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으면 해구산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미국이 정권 교체되면 소멸될 겁니다. 전번에 윤이 미국에 NCG 한다고 양보했던 것들, 독자 핵개발하지 않겠다, 한국에 전술 핵무기 배치하지 않겠다, NPT 탈퇴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해준 것은요, 일회성 쇼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 명주를 안 하겠다고 상대방한테, 믿을 수 없는 상대방한테 약속해 준 거예요. 미국은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속성입니다. 뭔 말인가? 저 친미주의자지요. 그렇지만은 친미주의자일수록 미국의 속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맹목적으로 성조기 들고 다니. 내가 숙고를 싫어하는 게요, 성조기 들고 다닌다고 미국이 한국 지켜줄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을 찬양한다고 미국이 지켜줄 것 같아요? 너희들이 트럼프를 아무리 찬양하고 성조기를 흔들고 찬송가를 불러도 미국은 한국 버린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핵개발을 진행하고 미국이 한국 핵개발에 대해서 말리고 그리고 협박하고 나중에는 한국 핵개발을 놓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야 우리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생존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안 하고 미국 가서 어깨 두드리면 좋아하고 미국 가서 아무 작업도 쓸모없는 사진 찍는 행사로서 한미 핵 협의 그룹을 만들고 그거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트럼프 대 보세요. 문재인이가 뭐 트럼프한테 로비해서 사이한테 로비했는지 딸내미한테 로비했는지 어떻게 조금 버티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요. 트럼프가 이제 떨어져서 집에 갔다가 기소되어서 깜빵에서 장기간 썩을라다가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칩시다. 저 사람은 지난 4년 임기에 못했던 일을 앞뒤도 안 가리고 확 밀어붙일 거고요. 저 사람의 기본적 속성은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유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거죠.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핵의 독자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진짜 이걸 가지고 핵이 어떻고 뭐 평안이 비핵화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것들은 북한에 다 앞잡이들이에요. 여기에는 자도 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핵자 독개발, 미국 믿을 수 없다. 친미주의자는 미국 믿을 수 없다. 독자 핵개발 이야기하는데 이 반미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절대 안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핵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